네, 개념파워 1학년 2학기 표준편 6번째 시간, 오늘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초등과정에서부터 많이 배웠던 부분이죠.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점 O에서,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O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다. 다 거리 같아요. 이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모으면 바로 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 원에서 오늘 이제 이런 용어들을 잘 정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호 AB라고 한다면 바로 원 위에서 둥근 선이다. 원 위에 어떤 원의 둘레죠. 원주의 일부분인 거죠. 호는 바로 원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기호로 쓸 때는 호 AB, 그러면 이렇게 AB라고 쓰고 둥글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현은 뭐다? 고든선이죠. 두 점인데 AB는 원의 일부분으로 이어서 가고 이렇게 둥근 선을 따라가고요. CD는 원 내부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선분입니다. 그래서 이 현은 그냥 선분 C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할선이라고 하면 원 위에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쭉 가른다는 거죠. 쭉 원을 갈라가는 선, 바로 할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어들 잘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꼴 너무 중요합니다. 모양이 부채 모양이어서 그런데 이 부채꼴 보이시나요? 호 AB와 OA, OB, 반지름이죠.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 바로 부채꼴 AOB라고 볼 수 있고요. 호와 반지름 둘. 요 부채 모양이죠. 지금 보면 이 부채꼴 기억해 두시고 그 부채꼴 안쪽에 있는 각을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각은 뭐다? AOB 각. 그래서 각 AOB는 반드시 원 위의 두 점과 원의 중심을 지나는 각이다. AOB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꼴은 무엇이냐? 지금 현 CD와 호 CD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죠. 활꼴. 이렇게 이제 활 모양이죠. 이렇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활꼴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용어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자, 중심과 크기, 호의 길이, 넓이들은 전부 다 뭐 한다? 정비례한다.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호의 길이, 넓이, 중심각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각이 같으면 당연히 이제 호의 길이가 같고 넓이가 같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심각이 2배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요게 하나고 요게 2배가 되면 이 길이도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 길이가. 그래서 비례한다. 그리고 넓이도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이거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호의 길이와 넓이는 따라간다. 정비례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근데 이제 현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게 이제 함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보면, 자,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일단 앞에서 배웠듯이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정비례하는데, 일단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함정이 뭐냐면, 당연히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선분 AB, BC는 길이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동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같은 거지, 같다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이제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2배가 되면 현의 길이도 2배가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긴 같은데, 2배가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도 2배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선분 AB, 현. 그것과 지금 중심각이 2배가 됐을 때 현이 AC, 하늘색이죠. 요거 2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빨간색 2배 해주면 하늘색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하니까 뭐냐? 바로 현의 길이는 같긴 같지만, 뭐가 같을 때는 중심각 크기 같으면 당연히 같지만, 중심각이 2배가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도 2배가 된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함정으로 많이 나오니까 속지 마시고 주목해서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가 되면서 뭐가? 호의 길이도 정확하게 정비례하고
넓이도 지금 2배, 3배 그대로 정비례하는 건 확인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현의 길이는 같을 때는 같지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는 같지만 비례하진 않는다. 정비례하진 않는다. 요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주율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초등과정에서는 3.14로 썼던 부분인데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원주율 이제 요것들을 이제 파이라고 그냥 쓰고요. 원주율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복습으로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면은 원주율인데 원주율은 항상 똑같습니다. 3.14, 159, 2점점점 쭉 가는데 이것들을 이제는 매번 곱하거나 하지 않고요. 이제는 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우리 이제 그대로 문자 곱하듯이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주율의 크기는 항상 일정한 거 아시죠? 3.14, 159, 2점점 쭉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파이로 이제부터 쓰기로 하자.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계산할 때 고생을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는 거 좋은 소식입니다. 자,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원의 넓이, 그리고 원의 둘레의 길이 이렇게 이제 배워볼 건데요. 이제 그 공식으로 나와 있지만 선생님은 사실 공식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 원의 둘레를 구할 때는 원의 둘레를 L이라고 한다면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억하시죠? 지름에다가 요즘 보시죠. 원주율 이제 지름의 길이를 양변에 곱하면 원주율 곱하기 원의 지름의 길이 하면 둘레가 나온다. 원주라는 건 이제 둘레죠. 원의 둘레를 어떻게 구한다? 2R. 지금 여기서 R은 반지름이니까 2배 해주면 2R은 지름이죠. 지름에다가 뭘 곱한다? 파이 원주율. 그래서 2파이 R이라고 한다면 2R이라고 하는 지름에다가 파이 원주율을 곱해서 둘레를 구한다.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반지름을 2번 곱해서 R제곱, 거기에다가 원주율 파이를 곱해서 넓이를 구한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제 초등과정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기호로만 쓴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부채꼴을 배워야 되는데 부채꼴은 요 과정에서 이제 거의 처음 배우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X인. 중심각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부채꼴에서 요 안쪽에 있는 요 각도. 요 각을 X도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를 L, 요 길이죠.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공식을 외우지 말고 한번 뜯어 볼게요. 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호의 길인데 호의 길이는 사실 원의 둘레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원의 둘레를 구해서 이만큼을 잘라내자 이거예요. 원리는 그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게 원의 둘레인데 이 파이 R이 거기에서 이 각도만큼, 자 그럼 전체는 우리가 360도니까 360 중에 X도만큼을 잘라내면 원의 둘레를 쭉 그렸던 거에서 이만큼만 잘라내면 바로 이 길이 L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파이 R 원의 둘레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곱해 주시고 넓이는 역시 같습니다. 파이 R 제곱은 원의 전체 넓이였는데 그 중에 잘라내는 거예요. 피자를 이렇게 쭉 다 넓이를 구한 다음에 한 조각의 넓이를 구해내는 것처럼 먼저 원의 넓이를 구하고 360분의 그 각도만큼만 딱 잘라내서 넓이를 구해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6cm이고 중심각의 크기는 6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둘 다 구해보자. 그러면 반지름이 6이니까 우리 이게 뭐야? 지름 곱하기 파이에서 원주율 해서 이게 원의 둘레인데 그 중에 360분의 중심각 60도 해주면 약분하면 6분의 1이죠. 6분의 1에서 이 파이가 바로 이 반지름이 6이고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다. 자, 우리 2파이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2에다가 원주율 3.14 이렇게 이런 것을 곱한 것이다. 3.14 이런 것들을 이제 곱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다 곱하지 않고 이제는 2파이 이렇게 간단히 쓰니까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쵸? 자, 넓이는 어떻게 된다? 반지름 똑같이 2번 곱하고 파이를 곱하면 이게 뭐다? 원래 원의 넓이인데 그 원의 넓이에서 중심각만큼만 잘라내자. 360분의 60 해서 곱해주면 6파이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3.14 안 곱해도 됩니다. 좋죠? 자, 다음입니다. 요게 이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공식인데요. 이번에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줬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부채꼴이 하나 있는데 호의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중심각을 지금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넓이 구하는 거, S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중심각의 크기를 가지고선 L을 구해진 거기 때문에 공식을 이제 쭉 정리해서 가면 이렇게 도출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일단 외워놓고 호의 길이와 반지름만 줬을 때 넓이 구하는 거 유용하게 일단 써주시고, 이거를 처음에 이제 잘 못 외우는데 이걸 그냥 2분의 1 RA 이렇게 이제 외우지 마시고, 선생님은 그래요. 학생들한테 삼각형, 우리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가로에 세로 곱하고 높이죠. 그러니까 밑변에다 높이 곱하고 2 나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지름에다가 호의 길이 곱해. 그 다음에 2로 나눠. 삼각형 이제 넓이 구하듯이 이렇게 이제 외우면 조금 이제 편하게 받아들이니까, 삼각형 구하듯이 반지름에다가 호의 길이 곱하고 2로 나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들도 공식 몇 개만 이제 풀어보면 금방 이게 익혀지는 공식이니까 일단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4다, 호의 길이 2파이다. 호의 길이는 이렇게 그 둥근 선들은 대체로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파이가 붙어서 이제 나오거든요. 호의 길이가 2파인데 넓이를 갑자기 구하래. 그럼 이제 얘들을 가지고, 사실은 원래는 둘을 가지고 중심각의 크기 구한 다음에 다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공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반지름에다가 호의 길이 곱하고 2로 나눈다. 2분의 1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4파이 제곱센티미터가 결론이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일단은 오늘 원의 둘레 넓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기호로 문자로 정리하는 식을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이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부채꼴에서는 중요한 게 뭐다? 중심각의 크기만큼을 잘라낸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에서 중심각 크기만큼 잘라내고, 넓이는 원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중심각만큼을 잘라낸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